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조선시대 병사들의 키가 이렇게 작았던 이유가 있을까? 일반인들은 158cm 정도는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면 묘지에서 나온 그 인골이 있죠. 그것에 이제 뼈를 늘어놓고 보면은 158cm 정도는 되는 겁니다. 160이 넘기도 하고. 근데 병사들만 특별히 이렇게 키가 작단 말이죠. 병사들이라고 써 있는 그런 인골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군적부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사척으로 돼 있고 그 사척이라는 것이 에, 대개 38.35에서 39.10을 한 척으로 봤던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키가 작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병사들만 이렇게 키가 작았을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 중에 남자들을 병사로 징집을 했을 텐데 어째서 병사들만 키가 작았나? 그것이 궁금한 문제인데 에,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제가 본 건 호남 군적부지만 다른 군적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의 신분이 대개 90% 정도가 산호였습니다. 산호라는 것은 개인한테 속한 그 노예인 거죠. 노예는 조선시대에 양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인들 중에 너무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 동네에 세력가의 노비로 들어가면 세금 낼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또 편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청해서 산호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산호가 되면 에, 물론 뭐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세습이 되는 겁니다. 자, 산호가 되면 세습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일생 동안 산호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 개인 집과 관련해서. 그때 하는 일은 주로 농사일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된 육체노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또 세습되기 때문에 100년 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말하자면 어떤 균일한 조건 속에서 균일한 노동 조건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산호의 식단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어, 음식물을 가지고 균일하게 먹었던 거죠. 특산물을 특별히 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또 외국에서 뭐 수입한 바나나를 먹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그 지역에 딸린 그런 음식물을 몇백 년 동안 균일하게 먹는 거죠. 또 그 산호들의 정서는 조선시대라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큰 변동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균일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뭐 집안에서는 전쟁 영화를 주로 보고 어떤 집안에서는 멜로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서도 이제 거의다가 균일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성장에 균일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60%나 되는 산호들이 키가 거의 같았고 그 키가 작게 같았 이제 작게 같았던 거죠. 산호들은 어렸을 적부터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되면 팔다리가 길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볼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미 밝혀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하면은 팔이 길어질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팔이 짧아집니다. 오른손잡이 테니스 선수는 왼팔보다 오른팔 길이가 더 짧습니다. 왜냐면은 라켓을 잡고 칠 때에 근육이 관절 하나를 건너뛴 근육 또는 관절을 두 개 건너뛴 근육 이런 근육들이 팔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팔뼈에. 그래서 팔뼈가 위아래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게 자랄 수 없어서
키도 못 자라고, 무거운 짐을 지면 키도 못 자라고, 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은 팔이 못 자라고, 다리가 못 자라고, 이렇게 해서 팔다리, 키가 못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호들인 이런 병사들은, 산호 출신인 병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육체적인 일을 들고 댔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에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척인 병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리고 물론 3척짜리도 있고 4.7척짜리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고, 정상분포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4척에 몰리는 이런 특이한 그 분포를 보이는 겁니다. 또 이게 영양 문제, 운동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모두 스킬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에도 시대 260년 동안 일본인 키가 늘기는커녕 7cm나 줄어들었습니다. 에도 시대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번영한 도시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왜 키는 줄었을까? 이것이 해부학자들의 그런 궁금거리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형질 인류학계의 하나의 난제였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키가 커졌는데 왜 일본인만 에도 시대 260년간, 그것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260년간 키가 7cm나 주나, 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에도 시대를 창시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백성은 살 수도 없게, 죽을 수도 없게 다스리라, 이런 혹독한 통치 방침을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혹독한 사회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도 성장 호르몬을 잡아채는 리셉터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뼈가 못 자라니까 뼈의 성장 호르몬 리셉터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치아까지 뻐드렁니가 많아졌다. 위턱뼈는 자라지 않는데 치아, 이빨은 유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유전자가 제시된 제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이와 작은 턱뼈, 이것이 조화가 되지 않아서 덧니나 뻐드렁니가 많아졌다.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호남 군적부에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 산호 출신 호남 병사들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 뒤 또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뭐 이런 게 또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한강 이북보다 전남북은 원래 남방계가 많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좀 키가 또 작아요. 거기다가 또 신분이 산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반인 158 내지 160 정도 자랄 수 있는 것을 자라지 못하고 153.4 정도에 머물렀었다. 몇백 년 동안 키가 안 자라고 그 정도에 머무르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군적부에는 심지어 신장난을 그냥 하척으로 도장 찍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미술 해부학에 관련된 주제로 병사들의 키가 왜 이렇게 작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